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10만 독자에게 다정한 휴식을 선사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입니다. 이 책은 손힘찬 씨가 지은 책으로 작가님은 어느 하나 부정하고 싶었던 시기를 지나 절망과 가난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지금은 작가로서 그리고 콘텐츠 회사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원동력은 독서와 글쓰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작가님께선 언어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이며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 소통하면서 얻은 생각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글 쓰는 일만큼은 꾸준히 해왔으며 글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늘 배우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희망을 건네고픈 마음으로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어색함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작가님께선 여러분의 휴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며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업무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얻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에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신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누군가의 한 시간은 최저 시급만큼의 값어치인 반면 다른 누군가의 한 시간은 몇 억의 값어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루, 한 달, 1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대충 살아도 된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휴식만 취하며 살 생각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오락거리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즐기자. 소중한 추억을 쌓을 생각으로 작정하고 놀자. 무의미하다는 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뜻한다. 만약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처럼 느껴진다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은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어보자.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여야 의미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간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 모여 삶의 형태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 후회가 아닌 만족을 맛보고 싶다면 신경 써서 나만의 인생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유 없이 우울한 이유는 내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시시각각 드는 감정에 빠지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게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거부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다 보면 내 안의 감정이 모두 소진되어 자연스레 번아웃이 찾아온다. 나의 본분은 지키되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쉬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만 알고만 있다면 쉬는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에게 휴식은 바닥난 에너지를 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따금 이유 없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이유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매번 운 좋게 맞는 길을 선택해서일지 모른다. 애초에 성공이라는 고지는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에 운이 보태져야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자신감을 가져보려 해도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데 그럴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애써왔지만 이제 나는 세상이 평범한 삶조차 거머쥐기 어려운 곳임을 안다. 하지만 그런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사회가 개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언어로 집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라면 돈이 되지 않았을 재능이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무시당하던 이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일으킨다. 세상이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늘 조금씩 바뀌어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방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남들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면 잠시 멈추어서 자신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기 바란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긴 시간을 놓고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았기 때문일 수 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